사과를 좀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단독주분들한테. 이 모아타운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대로 살거나 아니면 새로 허물어서 4층짜리 빌라 지어서 나머지는 뭐 분양을 하든 세를 주든 아니면 뭐 가족들 다 모여서 거기서 살든. 근데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땅값 어떻게 됐죠? 내려갔죠? 집값 내려갔죠? 그리고 지금 모아타운에 그 선정된 저희 북측구역 말고 남측구역 있잖아요. 거기랑 땅값이 집값이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그 이슈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아타운 선정됐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반대하실 수 있어요. 반대하실 분들은 그렇게 합리적인 어떤 명분과 이유로 합당하게 반대를 하시면 되는데,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것은 저는 다른 사람의 재산도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내 재산도 있지만 바로 옆집은 다른 사람의 재산이에요.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마을에서 그렇게 막연하게 어떤 거짓 선동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강사분께서 A와 B가 2억, 1억을 대서 사업을 투자했어요. 3억이 걸렸어요. 1억을 투자한 사람은 1억을 가져가면 돼요. 2억을 투자한 사람은 2억을 가져가면 돼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봤는데 네이버 부동산에서 빌라가 한 8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싸죠? 예. 그리고 같은 북측구역이요. 그리고 단독주택이 30억 정도 하더라고요. 자, 8억에서 6을 곱하면 뭡니까? 48억입니다. 그러면은 30억과 48억 갭 차이가 있죠? 다들 그렇게 주고 사신 거 아니시잖아요. 나중에 단독으로 샀을 때는 48억 주고 사신 거 아니시잖아요. 물론 예전에 그랬겠지만 48억이라면 단독을 지금 상태에서 사겠습니까? 30억인데? 거기에 대한 이점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딱 한 채를 받으면 단독은 6채를 받아야 된다. 그런 논리로는 저는 이 사업은 안 될 것 같고 평생 그렇게 그 집에 살거나 아니면 지금 인건비 오르고 원자재 오르고 땅값은 내려가고 이 상황에 새롭게 지어서 분양이 안 되거나 그럴 리스크까지 저는 지고 싶지 않아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빌라 두 채를 북측에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단독주택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을 정확히 모르지만 반대하시는 단독주택은 빼고 다세대나 빌라 위주로 아파트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대단지로 아파트가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뜨문뜨문 다 아까 이 모아타운이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된다면 어떤 용적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분진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다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옆집에서 또 지어요. 그럼 공사 소음과 분진 어떻게, 그게 전체를 봤을 때 물론 무슨 차선책을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차선책까지 할 만큼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이지진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안 됐을 때는 그 방법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아까 제가 살짝 높였던 분이신데 다시 조금 생각이 바뀌셨다고 하셨어요. 제 언성이 높은 거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나가서 찬성하는 걸로 서명하고서 제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사회자님의 좋은 말씀 참 많이 하셨다 이거요. 그래, 지금 앞으로 추진해서 단독주택을 조금 배려해 주시고 또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공사 차원에서 이 동네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서운하시더라도 이 동네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서는 다 찬성 동의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모일 기회가 많이 없는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앞쪽부터 먼저 하실래요? 저쪽 그 남성분부터 조금. 네. 저기 나가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는 청원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일하셨으니까 말해야 되죠. 네. 단독주택 소유자고요. 제가 신속통합기획부터 송희철 위원장님이랑 또 교수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시의원도 만나가면서 이 재개발을 추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반대 입장을 하는 거는 1대 1.6이라는 것은 그냥 수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60평 가진 사람은 60평의 이익을 보는데 10평 가진 사람은 16평의 소유를 한 것처럼 이익을 보는 겁니다. 20평 가진 사람은 32평 가진 것만큼 이익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사실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동의 다 했습니다. 우리 동의 다 했고 적극 찬성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윈윈 다세대와 다가구가 윈윈하려면 1대 1.6이라는 것은 절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은 가만히 있어요. 제 생각은 1대 1.6이라는 있을 수 없고요. 아까 제가 탈에 들었듯이 20평 가진 사람은 32평의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60평 가진 사람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의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고 윈윈하는 방법은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다가구 가진 사람, 단독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면 절대 못합니다. 왜? 토지 소유장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토지를 많이 소유했지 않습니까? 거의 16배 이상.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면은 3분의 2 찬성이 도저히 안 나와서 못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말씀이시라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을 드리는 게 여기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시간이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사이다님. 저는 재건축도 많이 해봤고 재건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금알을 낳는 거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윈윈해서 이걸 어쩌든지 승리로 가는 방법은 1대 1.6은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1대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1대 1.3 정도는 좀 우리가 이해해주고 양해할 수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 생각입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추진위원회 임원이나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이 시뮬레이션 하는데 제가 약간 그 실무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추진위원회 입장은 아니고요. 기술적인 문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 갖고 계신 분들 일단은 46페이지 좀 봐주시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46페이지. 그 46페이지 보면은 좀 시뮬레이션의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통
지금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재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들 나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가가호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 계획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리 계획에 따라서 다시 그 재산 결과를 시뮬레이션 결과를 여러분 앞에 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조합 정관을 그 단독주택주들이 일부 우려하시는 그러한 안전 보장 장치를 보강을 한 조합 정관을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내놓을 것입니다. 네, 그거는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그 단독주택과 뭐 다세대 그런 비율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그 비율을 지켜주거나 좀 더 가치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방법이 없는지 그거를 찾고 고민하고 그런 게 이제 지금까지의 추진위가 활동했던 그 활동 부분 중에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이론동 주택지 자체는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걸로 나왔고요. 그 46페이지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저희가 법적인 그러한 보완책을 찾은 결과 저희가 서울특별시에 질의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남구청의 공문이 제가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지 확실히 찾을 수는 없는데 강남구청으로부터 저희가 직인이 찍힌 정식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전에 대강의 감정평가를 한 그 비율,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개개 주택이나 개개 다세대의 비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의 그런 감정평가의 합이라든지 단독주택의 그런 감정평가의 합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재개발 재건축으로 따지면 관리처분가에 그러니까 여기 모아타운에서는 이제 건축심의시 가격이 되겠죠. 그 합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러한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실무자로서 지금의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은 1종에서 2종으로 변할 때 용적률 계산하는 산식이 나와 있고 또 2종에서 3종으로 변할 때 용적률 계산하는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 체납 시에 용적률 계산하는 산식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는 최고 용적률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용적률 차이는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212%라는 용적률은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이거는 관리계획 결과에 따라서 용적률 결과는 조금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들 텐데 비용 계산은 어떻게 했냐? 추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비용 계산을 한 건 아니냐? 그런 의문들이 당연히 드실 거예요. 그 비용 계산은 요즘 건축 비용도 많이 올라갔고 이율도 많이 올라갔죠.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건 레미안 프레스티지, 개포주공 2단지 재건축 2015년부터 이주를 시작해서 2016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한 단지로 2019년 2월 달에 입주를 한 단지인데 이게 분양 평형당 시공비, 감리비, 금융비용, 소송비 일체 다 해서 분양 평형당 평균적으로 1,200만 원의 돈이 든 걸로 계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34평이면 34 곱하기 12 하면 한 4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 거죠. 당시에 지방 아파트 32평이 한 땅값까지 합쳐서 여러 가지 비용 다 합쳐서 2억 4천 5천 할 시기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50% 정도 비용 상승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1,8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50% 정도 가격을 더 업시켜서 시뮬레이션 할 때 계산을 해서 현재의 시뮬레이션이 나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그 46페이지의 시뮬레이션 그 값어치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시뮬레이션은요 가상입니다. 확정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1.3배 정도를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독주 입장에서는 뭐 1.3이 아니라 1.2, 1.1 아니면 뭐 같으면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반대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단계일 뿐이고 이게 뭐 추진이지 조합이 설립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추진위에서 그 부분은 적절하게 알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남동은 2.2대 1이었습니다. 단독이 100원이면 똑같은 한 평에 빌라는 200원이었습니다. 근데 뭐 저 또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꼭 이 비례율도 중요하지만 꼭 비례율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부분이 예,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네, 지금까지 추진본부 수고 많으셨고 제가 하나 그 희망사항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으면 옛날 88 경기단짜리 그러니까 타워 팰리스 또 최근에 공무원 아파트 자리에 이렇게 그 새로운 좀 더 정말 개발된 그 중에서는 제일 좀 보람찬 디자기 이런 걸 보면서 개포의 1단지부터 8단지까지가 전부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컨셉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 단독주택지 주변을 보면 전혀 일조권 문제 없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코지 할 입장도 아닌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탄천 하수처리라든가 저쪽에 지방 난방 이런 것까지를 포함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활용 정전격인 재개발이 될 텐데 이때에 우리의 집행부에서 하나 더 지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은 현대 압구정 그 다음에 건너편 성수 이걸 연결시킨 다리 이렇게 해서 한국의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이벤트 사업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러면 타이밍이 우리한테 유리한 타이밍이 왔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추진본부에서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북측만이 전부가 아니다. 남측도 있을 거고 모든 것을 하나 어떤 입체적인 개발을 하려면 길게 본다 이 소리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둘 남측과 북측을 올 지하 주차장 내지는 여러 가지 복합 또 지상 가든으로 될 수 있으며 알겠습니다. 무슨 그 다음에 저쪽에 우리 수서 뭐 백화점까지 들어서고 또 가락시장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에 제일 모범된 농수산물 시장화 이런 것까지를 잘 본다면은 결코 너무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좀 더 21세기 명실상부한 최고의 주택단지로 재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양측을 빼고 하자 뭐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가로주택이 좀 더 발전이 돼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모아타운이라는 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은 거고 이 또한 5년입니다. 5년 2028년도 그때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거 놓치잖아요? 그러면 언제 될까요? 2030년? 40년? 그때까지 이렇게 비세고 뭐 그런 집에 계속 사실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올랐지, 자재비 올랐지, 땅값 떨어졌지, 다시 새로 지으실 건가요? 저희한테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어요. 혼자서 아파트 지을 수가 없어요. 선택은 반대를 하시던 뭐 어떤 비례율이 달라서 반대를 하시던 아니면 나는 그냥 이 허름한 집이 좋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반대를 하시던 그거는 개인 자유시긴 하지만 저는 모아타운을 짓는 게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하시는 주민들과 저 또한 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만 받겠습니다. 저는 629번째 소유주이고요. 그리고 추후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9월 중에 판매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설명회인지? 오늘은 사실상 예정돼 있는 그 주민 설명회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대부분의 단독주 분들께서 모아타운에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약간 어르신들 이거 하면 무조건 뺏긴다더라. 저 또한 이 작년 11월 달에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뺏겨서 어떡하냐. 누구한테 뺏길까요? 어떠한 정확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뺏긴다. 그걸 들으시는 그 오래된 같이 옆에 주민분들은 그렇게 동요돼서 선동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지금 그래서 급하게 이런 어떤 와전된 어떤 그런 소문 같은 것들을 빠르게 잠재우고자 저희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이면 한 2, 3주 전에 한번 그래도 급하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준비된 거고, 올 9월 달에는 다음 달인가요? 어버가피아에서 한 게 8월 달? 용역 결과요. 예. 예. 그래서 정확하게 9월 달에 저희가 새롭게 주민 설명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더 정확하고 주민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사실상 정해진 게 없어요. 조합이 설립됐나요? 저희는 그냥 추진위원회예요. 추진위원회. 그냥 이거를 하고자 지금 저희가 돈 받으니까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저도 사업을 8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쪼개서 십시일반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각자의 어떤 재산과 나중에 어떤 그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 나중에 좀 정해지면 그때 앞으로의 어떤 아까 단계가 나왔잖아요.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 계획을 그때 지정하고 나서 조합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이제 단독 소유주분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그 감정 평가를 하는 때는 나중에 건축 심의 때 하는 거잖아요. 예. 조합 설립 이후잖아요. 예. 근데 조합 설립이 되려면 네. 단독 소유주분들이 동의하셔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시점이 안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1.6 당연히 단독 소유주분들께서는 1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거는 그 다른 여기 보면 번동 사례 같은 건 2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건축 심의 때 감정 평가를 한 곳에 평균으로 잡혀서 나오겠죠. 그런 비율은요. 예. 근데 그거를 미리 단독 소유주한테 알려드려서 동의를 구하면서 조합 설립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건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단독이랑 빌라랑 반대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좋겠죠. 비례율이 단독과 1.6대 1이 1대 1.6이면 더 좋겠죠. 단독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래도 더 좋겠죠. 이거는 다 욕심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이게 몇 대 몇이다라는 그 시뮬레이션일 뿐이지 아까 정확히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 지금 행정회계 본부장을 어떻게 다 맡게 됐는데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추진위 단계에서도 정관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제가 박을 거예요. 그게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이거를 바뀌지 않을까? 나중에 어떤 비례율이나 그게 바뀌지 않을까? 왜?
머릿수를 표현하기 그렇지만 사람 수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쉽게 되면 뭐 한 3대 1, 4대 1도 하지 않을까요? 그거를 제가 지금 단계에서 정관에 박을 거고요. 저희가 그 국토라는 그 법무법인에 지금 의뢰를 맡겨놓은 상태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랑 같은 입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시점이 단독 소유주들을 설득해야 되는 시점이 조합 설립일 텐데 그때 이제 지금 단계에서 그 정관을요 그렇게 박아놓고 그게 그 조합 설립 정관도 그대로 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 임원분들 이제 14명 중에 13인이 단독 등의 소유자다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써놨잖아요. 여기 책자예요. 예예. 예, 그거 부분은 사실인 건가? 이제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보충 설명까지. 저희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돼서 3시간 넘게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 일정 잡히면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그때 공지를 드리고 이런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